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저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을 멈췄어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서 결혼을 했더니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저한테 돌아오네요. 그때 제가 그 힌트를 알아차리고 결혼을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기혼분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하실 거고, 미혼인 분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이런 점을 주의해야겠구나 하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결혼 전 힌트 무시하지 마라 입니다. 첫 번째는 성매매입니다. 생각보다 결혼 전에 이 남자가 성매매한 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도 빌길래, 처음이라고 하길래, 어쩌다 한번 술 먹고 실수했다고 하길래 내가 그걸 넘어가 줬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술에 관련된 성매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는 그 남자들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만 만나서 술을 마시면 이렇게 진탕 먹고 밤에 연락 두절되고, 나중에 왜 연락 안 됐냐, 너 이상한 데 갔지, 이러면은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들었다고, 그 형들은 그런 형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인간들이 그냥 총각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다들 멀쩡하게 가정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들만 만나면은 술 먹고 노래방 가고 2차 가고 룸사롱 가고 안마방 가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 두 번째 부류는 조용히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노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조용히 오피방이나 안마방을 다니는 남자들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거나 이렇게 새님 같은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성매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내분들이 알게 되면은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상담한 어떤 분은 남편이 교사인데 성매매를 해가지고 성병을 옮아온 거예요. 아내분은 임신 중인데. 얼마나 집안이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너무너무 만연하다. 그리고 아내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남편은 나랑 굉장히 만족하고 나랑 일주일에 3번 해서 성매매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랑 관계를 만족해도 성매매를 성매매대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유흥탐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비싸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많이 상담을 하면서 젊은 아내분들이 유흥탐정 하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진짜 안 나오는 남자들은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남자들은 나오는데 이게 영 허구는 아니구나, 거짓말이나 사기가 아니구나 싶은 게, 그 남자가 생활하는 동네에서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거짓말이나 사기는 아니고, 만약에 3만 원 주고 그걸 했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또 그때 뒷조사를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알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나는 바람기입니다. 아주 바람기가 티가 나는데도 그거를 그냥 무시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남편이 전 여친이랑 연락을 계속하고 지내는 거를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따졌더니 얘는 원래부터 나랑 친구 사이였고 잠깐 사귀긴 했는데 사귀다 헤어졌어도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다, 원래 동네 친구였고 불알 친구다, 이러면서 계속 전 여친이랑 이렇게 관계를 모호하게 이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워낙 아는 누나들, 친구들, 모임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 전에야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 여자친구야 라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냥 모임이구나,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 중일 때도 여전히 그 모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바람을 또 피우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채팅 어플, 연애할 때 채팅 어플 하는 거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니까 그냥 궁금해서 해봤어, 대화 상대가 필요했어, 그냥 깔고 대화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채팅 어플을
아무나 깔진 않거든요. 진짜 호기심에 채팅 어플 깔았다는 말은 남자들 다 거짓말이고, 채팅 어플을 한다는 거는 진짜 그 안에서 여자를 만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팅 어플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삐뽀삐뽀 경종을 울려야 되는 사건인 겁니다. 연애 때 잠깐 헤어졌었는데 그 잠깐 헤어진 사이에 다른 여자를 사귀었었다.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다시 나랑 재회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걔가 바람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할 때 조상님들이 힌트를 팍팍 주는데도 막상 당사자들은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막상 당사자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야 그거 좀 남자 문제 있다, 좀 이상하다, 야 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귀뚱으로도 안 들리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여간 한창 좋을 연애 때도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남자는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의 인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저도 좀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 진짜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게다가 남자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어쩌다가 진짜 뭐 실수를 했다거나 어쩌다가 너무 정에 이끌려서라거나 본능에 이끌려서 어쩌다 바람을 피울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사고를 쳤는데 그 뒤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남자 인성에 달려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는데 계속해서 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기만하면서 뒤에서 상간녀를 계속 만난다든지, 아니면 걸리고 나서도 오히려 지가 큰 소리 치면서 아내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서 지가 적반하장으로 막 이혼 요구까지 한다든지, 뭐 아니면 걸리고 나서 전혀 반성이나 인정이나 사과 이런 거 없이 뭐 생활비 끊고 뭐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애들도 안 보러 오고 막 이렇게 아예 가정을 막 버린다든지, 이렇게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이 남자의 인성에 달려 있더라고요. 진짜 바람을 실수로 폈어도 인성이 좋은 남자는 뭐 들키자마자 정리하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또는 뭐 진짜 지가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을 많이 주고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인성이 더러운 남자는 그 후가 정말 지저분하고 끝까지 아내를 인격적으로 막 살인을 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남자의 인성을 정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혼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 전에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남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도 굉장히 자주 들었거든요. 결혼 전에 이 남자가 조건이나 뭐 집안이나 이런 외모나 이런 것들이 나에 비해서 좀 처졌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학벌도 나보다 별로고 집도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보다 너무 조건이 별로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막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 속썩이지 않겠구나. 이 남자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나랑 잘 맞춰서 살 수 있겠다. 조건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하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잘해준 거는 지 조건이 딸리니까 나한테 잘해줬던 거야. 나처럼 순진하고 지고지순한 여자를 지가 딴 데 가서는 못 꼬시니까 만만한 나를 꼬시려고 잘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나 이 남자가 조건이 처지고 나보다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격지심이 있어요. 남자 자격지심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자격지심 있는 남자는 결국은 나를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열등감 있는 남자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지 열등감 때문에 나를 깔아뭉개고 또 지 수준에 맞는 여자랑 바람이 나요. 이상한 여자랑. 그리고 나중에는 막 지가 잘났다고 막 적반하장으로 막 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또 인성 문제 중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자를 무시하는지입니다. 뭐 결혼 전에 이런 힌트를 많이 줘요.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몰라. 우리 엄마 되게 순진해. 우리 엄마 좀 촌스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엄마를 깎아내리는 거.
그리고 같이 식당이나 어디를 갔는데, 시장이나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종업원이나 뭐 이모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막 반말을 쓰면서 막 무시하고 막 호통을 친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바로 도망치셔야 돼요. 식당 이모나 자기 엄마한테 대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나랑 연애하고 좋아하고 나를 좀 우러러보고 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만, 나중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여자를 결국은 우습게 알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혐이 있어. 막 여자가 어떻고 저떻고 요즘 여자들은 막 이런 얘기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 여혐이 와이프 혐오로 와가지고 와이프를 괴롭혀요. 여자에 대한 생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안 내력을 또 잘 봐야죠. 근데 집안 내력을 보라 그러면 이 미혼 여자들은 그 시댁에 대한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우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시부모님이 이혼했어. 뭐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폈었대. 그거를 알고도 결혼을 하는 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 엄마 너무 많이 고생시키고 맨날 바람 피고 우리 엄마 맨날 울고불고 해가지고 나는 여자라면 질색팔색이야. 난 절대 바람 안 피고 나는 절대 가정 안 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그렇구나. 말이 되잖아요. 절대 안 그러겠구나.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남자는 바람은 절대 안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살아보다 보면요, 그 보고 배운 거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화목한 가정에서 보고 배웠으면 화목한 척, 자상한 아빠, 신용이라도 하는데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결국은 아버지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이 40대 후반, 50대 막 이렇게 되면요, 얼굴까지 시아버지랑 진짜 존독이 돼요. 그래서 정말 시도득은 못하는구나, 보고 배운 거는 무시 못하는구나 하는 말이 아내분들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내가 그때 미쳤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집안 내력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시댁 쪽을 잘 봤을 때 뭐 이혼을 유난히 많이 한 집들이 있어요. 뭐 작은아버지가 이혼했다, 고모가 이혼했다, 누가 이혼했다, 누구 형제, 뭐 누나들이 죄다 이혼했다. 이러면 물론 이게 뭐 집안 내력적으로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뭐 이혼해도 잘 살지, 뭐 이혼해도 애들 잘 크던데 이혼 가정이라고 뭐 크게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주입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 건수가 생겼을 때 이거를 막 맞춰가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틀리면 그냥 이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집안 내력을 봤을 때 이혼을 많이 한 집이다. 그러면 사실 결혼 상대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딸이 이런저런 힌트가 있는데도 결혼을 한다 그런다? 저는 무조건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상한 인간이랑 결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제가 진짜 드리고 싶고요. 불안해서 잘못된 남자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는 찼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벌써 2년, 3년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또 딴 사람 언제 만나서 또 나이 먹고, 그러면 결혼 정년기에서 더 멀어지니까 더 이상한 놈을 만날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내가 가르쳐가면서 잘 맞춰서 살면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상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적당한 상대를 골라서 결혼해서 그 결혼식만 하고 끝나는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끝난 다음에 막 30년, 40년, 막 100년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결혼 상대를 고르는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결혼 전에 이렇게 조상님, 하나님, 부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결혼을 밀어붙인다?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미혼 여성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 해봤는데,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